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시작 마틴 루터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망교회 남선교회 화요조찬 성경공부 시간에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받은 가운데 또 교육이, 특히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교육의 시작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 강론의 중요성, 또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축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특히 중세 이후의 후기의 그 교육 현실을 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의 교육 구조와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중세 후기 교육은 대학의 팽창과 교육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중반 이후 유럽 전역에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교육 방식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감독, 강독, 영상, 변증의 교육 방식이었죠. 이에 대한 비판의 예로 얼마나 많은 천사가 바늘 끝에서 춤을 출 수 있는가, 이런 정말 바늘 끝에서 천사가 이렇게 하는 그림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루터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교육관은 성경, 언어, 그리고 신앙교육의 회복이었습니다. 멜라니톤의 영향과 언어 교육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취임연설에서 청소년기 학습을 바로잡는 것에 대하여를 통해서 교육의 방향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교육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 스콜라주의 교육을 철저히 배제하며 성경 원문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의 확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등교육. 독일 모든 도시의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1524년에 발표를 했죠. 교육의 공공성을 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관한 설교를 1530년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을 방기하는 부모들과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아이젠하흐. 아이젠하흐는 루터의 어머니가 고향인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이젠하흐는 루터 교육의 뿌리와 바르트부르크의 피난기를 겪은 지역입니다. 루터의 유년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고향이기 때문에 루터는 유년기를 여기서 보냈지요. 그래서 아이젠하흐의 학문적 기초를 거기서 쌓을 수 있었다. 1498년부터 1501년까지 아이젠하흐의 하여튼 중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름수 회의 이후 다시 아이젠하흐,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피난 1521년에 있었고요. 융커 웨르크로의 변장, 정체성 이유와 내면의 광야. 또 이제 성경 번역과 평신도 교육에 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성경이라 불리는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루터의 실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내놓았습니다. 1528년 루터의 지역 시찰 경험으로 대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무지한 상태임을 깨닫고 교리 문답의 긴급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을 통해 기독교 교육이 중세 성직자 중심에서 가정의 부모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젠하워 종교개혁 성지 순례의 상황을 보면요, 루터의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성경을 번역한 곳임을 상징하듯 성경을 꼭 쥔 루터의 동상이 아이젠하워에 있고요. 루터 하우스, 15세 루터가 유학하며 머물렀던 집도 있습니다. 현대적 건물과 함께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 그 배경 사진 뒤에 바로 아이젠하워 이곳에서 루터가 머물던 집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 브루크 선제후의 보호 아래 고성에 은신하며 신약 성경을 번역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틴 루터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중세 후기의 유럽에서 대학 설립을 하게 됐다. 그 이전은 주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했죠. 그러다 1345년 프라하 대학을 세웠고 1365년 빈 대학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14세기 중반 이후 유럽 전역의 대학이 설립이 됐고, 당시 대학 교육, 교회 지도자, 성직자 양성, 언어 교육, 철학 교육이 중심이 되는데, 루터는 신학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는 성경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교육으로 확장까지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젠하워는 루터 어머니의 고향으로 루터의 유년기 아이젠하워 초등교육, 또 루터의 교육이 개신교 신앙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교육이 우리의 삶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신앙을 교육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신앙적인 교육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많아질 때 사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틴 루터의 오늘 기독교 교육,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마틴 루터의 아이젠하워에서의 이러한 그 유년 시절부터 그 뒤로 대학 교육까지, 이제 대학 교육은 물론 초등교육까지 이렇게 공격을 남긴 이런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죠. 제가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 또 이제 헌법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석박사 해가지고 또 대학의 교수로 가서 또 디지털시대 사이버대 총장,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세운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또 이제 중형교회에서 세운 세계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제가 공직과 교직을 겪으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또 이제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서는 많은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시작, 마틴 루터부터 또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또 여러 가지 잘잘못을 우리가 잘 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 더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